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그에 져서 법철학의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철학이라는 학문은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환율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다라는 말과 명인학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측을 좋아하고 선명한 예단을 신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식의 경제 전망이 판을 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 사람들의 심리가 경제에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지수는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찰스 킨들버그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탐욕이 도가 지나쳤을 때 나타나는 관계가 결국은 공포와 함께 파국을 불러오게 되고 이것이 공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이것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작년이죠. 12월에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거의 공포 단계에서도 상당히 심각해갖고 그것을 보면 섬찟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1월, 2월 달에 적당한 탐욕 구간에 와 있었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다는 그러한 쓰나미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난 후에는 다시 공포 구간으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요즘 넘쳐나는 공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8년 3월 금융위기 때 다음 아고라의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야기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언해서 적중을 시키고 환율 급등이라든가 국내 증시 폭락,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의 경제위기 시나리오를 적중을 시켜갖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정말 나라가 들끓을 정도였습니다. 필명 미네르바, 이 사람이 활동하는 명칭이자 온통 나라를 흔들어 놓은 그러한 이름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우상이었고 경제위기가 맞물려서 그의 전문적인 지식은 공포에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가 글을 하나 발표하면 무슨 신의 계시처럼 사람들은 열광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이 통제되던 시기에 사람들이 학습한 것은 기존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더불어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체포 구속되었고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죄였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재판 결과 그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그러한 사건이 정말 용두사미격으로 해프닝이 되어버려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가 책을 몇 권 써냈지만 세간의 관심은 멀어져 갔습니다. 미네르바가 또 등장할 것인가? 아니, 요즘 비관론자들은 미네르바와는 결과론적으로는 현재 다릅니다.
미네르바는 예언이 적중하였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는 적중하지도 않은 이론으로 진행 중입니다.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에 가까웠던 작년 말 10년 주기술과 시기를 같이 하여서 잠옷 비장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경제공황에 대해서 아직도 몇 년을 그들이 찾아내는 온갖 비관론자들의 대공황설에 대한 논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유는 그걸 나만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공포심에도 더욱 그렇게 할 것이고, 그 결과가 언젠가 나타난다면 그들은 제2의 미네르바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을 모으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해박한 경제지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인 그 논리가 한 방향으로만 통행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도 길지 않은 그러한 삶을, 그 인생의 상당한 시기를 비관적으로 한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우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 정말로 귀하고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5년 동안이나 자기에게 계속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의 깊은 관계는 몇십 년을 계속했는데 그 친구는 그동안 집을 사지 않았고, 원인은 3번 집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사를 옮길 때가 되면 옮겼고, 지금은 둘 사이에 엄청난 경제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잃어버린 20년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되더라도 참으로 친한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집값이 최근에 반등하여서 6년 동안 올랐다는 기사가 나와도 그들의 멈춰버린,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 본인은 돌아가지만 실제적으로는 멈춰서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희망이 언제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복잡해서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더욱더 복잡하고 세분화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냉정한 시선으로 희망을 찾는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지나가고 그 날들이 모여서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